관심사? 졸전? 부스 어떻게 꾸밀지? 그거랑 졸업하고 뭐 해야 될지 그게 제일 고민이죠. 졸전 부스 간단하게 생각해본 거로는 부스가 틀이 있으니까 주제는 거울이고 거울을 붙이는 거울 같은 거를 사방에 다 둘러가지고 그냥 완전 다 거울로 해서 거울끼리 마주 보면 계속 이어지니까 그거를 붓으로 표현하고 맥을 사용해서 영상을 만들면 계속 이어지는 공간에서 한 명이 돌아보면서 변화를 주면서 무료한 일상에 변화를 준다? 라는 살짝 돌연변이 같은 느낌을 생각해보고 이제 또 친구가 아이디어로 준 거로는 거울에 립스틱으로 타이틀 쓰라고 해가지고 아직 그렇게 틀만 잡았어요. 내가 좋아한다고 다 맞지도 않는 것 같고 안 좋아해도 맞을 수도 있는 것 같고 세상엔 좋은 사람이 많은 것 같다 라는 점인 것 같아요. 인물이나 에피소드? 인물 같은 경우에는 송이라는 친구가 제일 많이 영향을 줬던 것 같고 너무 유리 멘탈이어가지고 사람한테 어떻게 더 부드럽게 다가갈 수 있는지라는 거에 대해서 송이한테 많이 배웠고 그리고 웹툰 같은 경우에 좀 심오한 작품 같은 그런 웹툰들한테 조금 인생이나 그런 사람 대하는 거나 그런 거를 웹툰으로 좀 많이 배운 것 같아요. 나라고 이건 생각 안 해봤는데 검정? 다양한 색깔들이 다 섞인 색깔 같은 어떤 색으로도 변할 수 있는 그런 많은 색을 포함하고 있는 색이 검정이니까 검정이라 하고 싶어요. 미래 그냥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이랑 같이 지내면서 그냥 큰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은 안 하고 주변에 내 얘기가 나왔을 때 걔 정말 좋은 애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어디서도 쟤 좋은 애야 괜찮은 애야 라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어찌어찌 3년 잘 보냈다. 앞으로도 80년 동안 고생해라. 학생이라는 틀을 벗어서 학생이라는 끝을 맞고 어른이랑 성인이라는 경계의 시작을 앞두고 있는 그 경계 사이에 있는 것 같아요. 학교 덕분인지 코로나 때문에 1년 쉰 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태도에 변화가 좀 있었고 아쉬운 점은 좋은 경쟁이 되지 않는 학기인 것 같아서 이번 학기가 아쉬운 것 같습니다. 최대 관심사는 원래부터 애니메이션을 좋아했는데 요즘에는 그 만화 이 판촉물에 관심이 많아져서 그 기법을 습득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기법이 들어가다 보니까 당연히 끼치는 것 같고 요즘에 또 일본 문화에 빠져서 더 색이 좀 짙어지는 고민이 있습니다. 일본 작가 중에 쇼헤이 오토모라고 엄청 극사실주의로 그 일러스트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 볼펜으로 그 명암이나 표현하는 것들이 멋있어서 그리고 태도도 본받으면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그분을 롤모델로 작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분의 태도가 어떤지 조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일단 자기 작품에 자신감이 넘치니까 나올 수 있는 태도들이 보여서 그 부분이 좀 본받고 싶은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제가 너무 착한 척 하는 것 같아서 요즘에 좀 제 스스로 자신이 있으면은 좀
싸가지 없어도 되지 않을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만화 속 주인공이요. 그 만화 속 주인공이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제가 예전부터 제 자신을 캐릭터라고 생각하고 뭐 겉으로 표현하는 거나 내적인 모습에 영향을 받는 그런 행위들이 즐거워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경계들이 하나만 있진 않잖아요. 경계랑 경계 사이가 이 다음 꿈까지의 완성도라고 생각하고 0과 100 사이에 있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그냥 잘 먹고 부족함 없이 사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냥 잘 먹고 잘 살자? 그런 말 해주고 싶어요. 현재 자신이 어떤 경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지금 진로의 경계에 있다고 생각해요. 중 1학년 때인가? 그때 뮤비 촬영을 한번 해본 적이 있는데 친구들이랑 밤 늦게까지 해본 적이 있는데 참 재밌었어요. 여러 가지 각도로 촬영을 하고 여러 소품으로 애들을 어떻게 그 사람의 연기를 한다든가 그런 거 해보면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아까 전처럼 말한 것듯이 동화책의 주제로 한번 해볼까 생각을 하거든요. 전래동화처럼 한 가지의 일러스트를 정해서 그 동화 속의 스토리를 중심으로 한 일러스트를 그려서 전시회를 할 것 같습니다. 네. 후회하지 않는 사람? 좀 후회가 남지 않는 일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미래에는 내 과거에 이걸 해서 난 후회가 없구나 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한마디로 열심히 도전하는 사람. 그렇게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끝없이 도전해보려는 사람인 것 같아요. 일단 생각지도 못한 디자인을 시작했었는데 제 생각보다 디자인이 다양하다는 걸 깨달았고 디자인들 중에서 제가 좋아하는 것과 좋아하지 않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 정신이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고생했고 앞으로 행복한 일이 많았으면 좋겠다. 현재 자기 자신은 어떤 경계에 있는 것 같나요? 저는 도전과 약간 안주함의 경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 3년 동안 되게 3년이 되게 길었던 것 같으면서도 되게 빨리 지나가가지고 조금 더 열심히 할 걸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면서도 그래도 얻어간 게 있으니까 뿌듯한 그런 복잡한 감정입니다. 그 얻어간 거는 뭘 얻어간 것 같아요? 저는 솔직히 말하자면 고등학생 때까지는 그 디자인에 크게 관심이 없었는데 이 과에 진학하게 되면서 정말 생각 없이 진학을 했는데 오히려 진학을 하면서 영혼 없이 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진로를 찾고 그 장래의 희망을 가지게 되었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든 그 수박 겉핥기 시기라도 알게 된 게 되게 많아가지고 되게 유익했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돈 많은 백수. 인간적인 면모에서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다 이런 게 있을까요? 게으르지 않고 성실하고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 학생이지만 취준생인 그런 느낌입니다. 저는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돈 많은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지금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이유는? 돈이 없어서. 일단 주제는 저는 2인으로 하는데 저희 둘 다 고양이를 좋아해서 고양이에 대한 카페를 만들 것 같습니다. 저는 아무래도 취업의 경계에 서 있지 않을까 하는데 그렇습니다. 학교 생활에 대해서는 대부분 거의 다 아쉬움이 많은 것 같아요. 아무래도 새로운 걸 배운 거에 대해서 좀 뜻깊긴 한데 조금 여러 방면으로 배운 대신 깊이가 낮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좀 아쉬운 점이 제일 많고, 그 중에서 제일 좋았던 거는 좀 관심 분야였던 카메라를 배우면서 그쪽으로 생각을 많이 하게 되기도 했던 것 같은데, 진짜 영상 쪽으로 생각하기 또 아쉬운 게 많아서 전체적으로 아쉬움이 많았던 3년. 일단 다영이랑 이제 팀플을 하게 됐는데 이제 주제는 고양이로 잡았어요. 아무래도 둘이서 같이 공통점이 고양이여가지고 잡았는데, 그냥 무작정 고양이가 정말 귀엽습니다라고 홍보하기보다는 그러니까 길고양이가 왜 생겨났고 그로 인해서 우리 사회에 어떤 문제가 있고 조금 이걸 홍보하면서도 이런 기획을 만나면 길고양이 도와줄 수 있습니다라고 주로 주제를 잡았습니다. 일단 저는 디자이너 쪽으로 진로를 생각을 충분히 하고 있고요. 이쪽으로 간다면은 그냥 생산성 있는, 홍보성 있는 그런 디자인뿐만이 아니라 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공감성을 지닌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제 인생에 크게 굴곡까지는 아직 없어서 변환점까지는 크게 못 느꼈지만, 저 고등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이 제가 힘들어할 때 해주신 말씀이 있으세요. 이 마음이 하나의 어항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어항에 물이 넘치지 않게 잘 이제 조심히 다뤄줘라. 그때는 딱히 그게 무슨 마음일까, 그냥 감정을 잘 조절하라는 건가 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은 사람이 슬플 때, 분노할 때 말고도 흔들릴 때가 많으니까 그 흔들림을 잘 조절하고 자기 자체를 컨트롤하는 사람이 되면은 더 크게 될 거다라는 말씀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게 참 질문이 많이 어려워가지고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는데, 아무래도 과거랑 미래 사이 현재를 계속 꾸준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래도 당연히 제가 위원장이니까 졸전 생각이 가장 크고, 그리고 이제 저의 상태가 최대의 관심사예요. 원래 뭐 그런 뭐 취미라든지 뭐 음악이라든지 아니면 뭐 옷 뭐 이런 게 당연히 관심은 있지만, 요즘 제일 머릿속을 차지하고 있는 건 졸전하고 이제 나라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졸전을 제가 이제 졸전 위원장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해줬던 게, 너를 해치지 않는 선에서 준비를 하고 너무 열정을 가지려고 하지 말아라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는 처음에 그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왜냐면은 저라는 사람이 제대로 할 거 아니면 시작도 안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조건 할 거면 멋있는 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어서 이렇게 졸전 친구들도 꾸리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졸전 위원장이 되겠다고 교수님한테까지 가서 얘기를 했었는데, 이게 슬슬 저라는 사람이 이제 무너지는 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이제 급격한 멘탈의 변화라든지 아니면 신체적인 변화가 이제 찾아오는 게 왜 이러지? 약간 이런 궁금증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나를 만류해주고 말렸던 사람들이 했던 말처럼 되는 게 아닌가. 너무 꿈만을 위해서 달리다가는 이게 내가 먼저 무너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그러진 않았지만, 그래서 이제 헌심산 이 졸전을 어떻게 더 멋있게 마무리를 짓고 나라는 사람이 상처를 안 받는 그런 방향이 될 수 있을까
최대 관심사입니다. 이게 그 다른 사람들이 어렵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어려운가 이렇게 생각해봤는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한 두세 번 바꿨는데 탈이라고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처음에도 이 질문에 막 멋있는 말로 꾸밀라 그랬는데 저는 막 저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는 이제 멋의 기준이 많은데 이게 어느새부턴가 그 이게 난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론 외적으로 개성이 확실하지만 이게 정말 내가 하고 싶고 내가 되고 싶었던 모습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내가 나를 제대로 모르겠는 막 저 탈도 쓰고 이 탈도 쓰고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것처럼 그냥 뭔가 그냥 멋있어 보이려고 하는 거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탈이 아닐까. 미래에는 항상 이제 막 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이제 요즘 하고 있는 과제에서도 회사 슬로건을 구린 건 절대 안 해. 막 이걸로도 했었고 계속 인터뷰 내용에서도 말했듯이 무조건 제대로 된 걸 하고 하려면 멋이 있어야 된다 라고 했던 것처럼 20살 때도 이제 그 이때 과거의 나라고 하면서 게시글 같은 거를 이제 볼 수 있잖아요, 페이스북에서. 20살 때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나는 멋있어질 거야 라는 말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미래에도 앞으로도 멋있는 사람이 좀 더 나를 아끼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나. 너무 아까 말했듯이 탈을 맞지도 않는 탈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엔 탈이 나는 것 같아서 나를 챙길 줄 아는 진정한 멋을 챙기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졸업 후 이제 졸업 전시회가 끝난 뒤에 자신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는지. 잘 했고 아프지 말고 네 탓이 아니라고 얘기해주고 싶어요. 현재 자신이 어떤 경계에 있다고 생각하신가요? 성취와 포기의 경계에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다 끊었다 가자. 혹시 울것 같아. 하겠습니다. 현재 자신이 어떤 경계에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제 성취와 포기의 경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어느새부터는 이제 계속 달리고는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막 이제 군대에 가면은 되게 오래 달리기 같은 걸 하잖아요. 그런 걸 하면서 뭐 메고하기도 하고 뭐 그런 것들을 하는데 그거를 성취를 하려고 이제 제가 어느새부턴가 전력 질주를 하고 있었던 것 같은데 지금 너무 이제 다 보이는데 포기하고 싶은 그냥 지금 당장 힘드니까 너무 힘들고 막 아프고 해서 그냥 끝내고 다 던져버리고 쉬고 싶은데 이게 이제 바로 앞에 있는 저 끝이 바로 앞에 있는 근데 이제 그게 또 막 엄청난 성취감을 줄까 이런 의문이 들기도 하는 경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래 하여튼 그런 것 같습니다. 저는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부정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더 성장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뜻도 되는 것 같아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배운 점도 많고 나중에 취업해서 쓸 것도 공부하고 하긴 했지만 친구들이나 인간관계에 있어서 발전한 부분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명확하게 주제를 아직 정하진 못했는데 별종이라는 단어로 방향을 잡았고요. 같은 사람들 속에 있어도 개성 있고 별난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주고 싶어서 그쪽으로 정했습니다. 저는 남들한테 사랑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래서 디자이너라는 직업도 남들한테 더 예쁘게 만들어서 선택받고 싶어서 하고 싶고 그래요. 저는 아까 제가 미성숙한 사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발전의 경계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졸업하고 취업을 하게 되면 또 다른 방향으로 발전을 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운동이요. 운동을 운동을 하니까 체력도 더 좋아지고 약간 자존감도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가는 거는 제일 힘든데 가서 하는 거는 재밌어서 운동이 가장 관심사예요. 학생 때 학생 때 발이 부러진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한 달 정도 깁스를 하고 아예 걷지도 않고 집에 소파에 누워만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가 제일 세상에서 가장 우울했던 때였던 것 같아요. 그냥 밖에 창문에서 사람들 걷는 걸 봤을 때 진짜 그냥 두 다리로 걷는 사람들이 그냥 다 부러웠거든요. 그래서 그때 다친 이후로 그냥 이렇게 건강한 몸으로 태어나서 지금 대학교도 다니고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약간 감사함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바램도 있지만 제가 소나기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소나기가 덥고 습한 날에 내려줘서 환기를 시켜주잖아요. 그래서 저도 약간 메마른 사람들한테 신선함을 줄 수 있는 사람이었으면 좋겠고, 이제 소나기가 오고 개면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맑은 하늘을 보여주잖아요. 근데 저도 이제 제가 거친 곳들이 다 맑은 날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정했어요. 저의 졸업작품 부스 주제는 포말인데요. 포말은 물과 다른 물체들이랑 부딪혀서 생기는 거품을 말하는 건데, 저는 이 단어를 보고 이 포말이 어쩌면은 우리의 모습과 똑같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금방 사라지는 하찮은 거품일 수 있겠지만 이 거품이 모여서 파도를 일으키고 그 또 파도가 절벽을 깎고 바위를 깨기도 하고 이렇게 크고 작은 일들을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우리는 물거품이 되지 말고 포말이 되어야 한다. 포말을 일으키자. 이게 주제예요. 저는 잔잔하고 단단한 사람이 되고 싶어요. 지금 저는 좀 팔랑귀도 심하고 좀 조용하지도 않고 약간 정신없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경향이 좀 많은데 좀 나중 돼서는 저의 소신도 좀 있고 강단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다른 세상 사람들과의 경계가 있는 것 같아요. 남들은 잘 모르겠지만 또 저는 사람들에게 마음도 잘 못 여는 사람이고 정말 좀 기준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근데 이 경계를 좀 무너뜨리고 싶어요. 나중에 사람들한테 마음도 좀 잘 열고 좀 약간 베풀 줄 아는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많은 것 같습니다. 제가 마음 맞는 친구들을 만났고 그 친구라는 게 꼭 나이가 같아야만 친구가 아닌 것도 알게 되었고, 제 1학년 때부터 지금까지 완전히 열심히 했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그럼에도 제가 사진을 찍고 그걸 이용해서 포토샵을 한다던가 영상을 만든다던가 할 때 제가 이거에 되게 큰 재미를 느끼면서 하고 있구나, 특히 이런 걸 느꼈던 것 같습니다. 저의 최대 관심사는 요즘에는 크로스핏이라는 운동인데, 제가 예전에는 몸을 좀 가꾸기 위해서 운동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는 그런 목적보다는 건강하고 제 신체가 이렇게 기능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목적으로 운동을 하게 되는데, 이 운동이 그런 운동이요 방향성을 갖고 있어갖고
이거 되게 관심이 갖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자연의 바람과 바란다는 바람을 중의적으로 표현해서 주제를 바람으로 결정했고요. 지나간 바람과 저에게 이제 불어올 바람을 지금 제 관점에서 다양한 표현 방법으로 제작해서 전시를 하려고 준비 중입니다. 전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저의 삶에 좀 많은 변화를 준 것 같아요. 저는 사실 무엇에 이렇게 열정적인 적도 없었고 그렇게 감정에 대해서 사실 크게 생각을 하거나 느껴본 적이 없었는데 전 여자친구 덕에 다양한 감정들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고 사람 관계에 대해서도 나 풀어가는 방법, 뭐 대화의 중요성 여러 인문학적으로 말하는 것들을 알게 된 것 같고 그 친구를 통해서 제가 이 친구랑의 미래를 위해서 뭔가 열심히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가진 것 같습니다. 네. 미래에는 저는 제 삶의 주체가 저인 게 당연한 사람이 되고 싶고 제 주변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제가 소개시켜주거나 이렇게 할 때 부끄럽지 않고 당당한 그런 아들이자 친구, 남자친구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저는 약간 한마디로 정의하면 힘들겠지만 포장지를 뜯지 않은 에너자이저 배터리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에너자이저 배터리가 이제 다양한 전자기기에서 힘을 보태주잖아요. 그게 근데 저는 그럴 만한 여러 능력이 있는 것 같은데 아직은 제가 어떤 전자기기에 부착되지 못해갖고 그 저랑 맞는 친구, 저랑 맞는 길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경계, 저희 이번 졸업 전시 주제가 경계라서 경계에 대해서 생각을 되게 많이 해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저의 경계는 하고 싶은 것과 해야 되는 일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경계가 이렇게 작은 동그라미 속에서 오가면서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해야 되는 일로 만들고 싶어요. 근데 아직까지는 그 경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3년이라는 시간 중에서 지금 이 시기가 깨달은 것도 많고 하고자 하는 것도 확실하게 잡혀가는 시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시기가 만들어지기 위해서 앞에 1년, 2년들이 있었다고 생각을 해서 아쉬운 점은 없는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좀 여러 가지 관심 있는 것들이 있었는데 최근에라고 하면은 음악 들을 때 이외에는 계속 바쁜 시기다 보니까 작업을 하고 있어서 그런 뮤지션들이나 아티스트들 작품들을 디깅하는 게 제일 관심사인 것 같습니다. 그 직접적인 뭐 주제라던가 제가 그런 아이디어를 얻는 데에는 영향을 미치진 않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에서 활동하는 그런 아티스트들의 트렌드를 확인하는 용도로 많이 보는 것 같아요. 저는 옛날부터 좀 소년으로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해왔어요. 소년이 그냥 좀 철없고 좀 순수한 열정이 있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서 제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이 있고 하고 싶은 것들이 있는데 물론 제가 지금 저의 경제적인 것들을 전부 다 부담하고 있지는 않아서 이렇게 철없는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런 부담하는 경제적인 것들이 점점 커져가고 있는 시기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진짜로 순수하게 하고 싶은 것들을 그런 돈이나 이런 사회적인 제 환경 문제 때문에 그런 제 열정이 흔들리지 않았으면 좋겠다. 끝까지 나중에 더 나이가 들어서도 그렇게 순수한 열정을 가진 소년으로 살고 싶습니다. 제가 영국에서 잠깐 동안 지내면서 공부했던 시기가 있어요. 그 시기가 아마 제 인생에 좀 많은 영향을 준 것 같은데 이게 한국에서는 좀 빨리빨리
하고 바쁘게 사는 그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삶 속에서 좀 치이듯이 20년 동안 살아왔는데 그 나라의 사람들은 좀 자기가 어떤 직업을 갖고 있던지 간에 자기 삶에 만족하고 좀 하루하루 즐기면서 사는 그런 느낌을 확 받았거든요. 이렇게 아 이렇게도 살아도 되는구나, 이렇게도 살 수 있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처음으로 하게 됐죠. 제가 미래에 어떤 직업을 갖겠다, 어떤 일을 하겠다라는 생각만 해왔지만 그 이후로는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마음가짐을 가지고 내 삶을 어떤 태도를 가지고 살아야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하게 된 것 같아요. 계속 그런 생각을 해오면서 저도 좀 다른 사람의 인생이 아니라 저보다 먼저 가는 사람들이 있어도 그냥 내 삶에 집중하자라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것 같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때면 이제 다 끝났겠죠? 저는 지금도 제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일 거라고는 생각을 안 해서 더 열심히 그때 끝냈다고 지치지 않고 더 잘 하자라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저는 지금 제가 있는 경계가 그 낭떠러지의 비유를 하고 싶어요. 그게 이제 낭떠러지는 이렇게 좀 순탄한 길이 있고 거기서 이제 뚝 끊겨서 절벽 아래로 떨어지는 곳이잖아요. 우여곡절도 많았겠지만 어떻게 인생 길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 학생 신분에 가려져서 좀 많이 편안한 길을 걸었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는 졸업을 하고 그 절벽 아래로 떨어지면서 부르기도 하고 그런 딱 그 떨어지기 직전인 그 경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되게 배움이 많아지는 거, 배움을 많이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많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많은 건 바라지 않고 그냥 평범한 회사를 다니고 평범하게 살고 싶어요. 졸업 좀 늦게 하는데 고생했다 라고 말하고 싶어요. 현재 자신이 어떤 경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니까 행복이랑 두려움 그 사이 어딘가에 있는 것 같아요.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 너무 지금 너무 좋고 한데 앞으로 미래를 좀 생각해보면 조금 걱정이 되는 것도 사실이니까 네, 그래서 좀 두려운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최근에는 사실 약간 발전이 더딘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1학년 때 했던 작품을 한번 보면서 봤는데 그래도 허투루 다닌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요새 제가 의도치 않게 졸업한 동아리 선배랑 버스킹을 진행을 하게 됐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쪽에 관심이 쏠려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전공 관련해서는 최근에 1학기 때부터 시네마 4D라는 툴을 배우면서 그쪽에 관심이 좀 많이 생겼습니다. 근데 이게 머릿속에 군대밖에 안 떠올라서 글쎄요, 저는 군대밖에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군생활을 하고 있는 자신에게 한마디 해준다. 이제 군대 안에서 누워만 있지 말고 뭐라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말 하고 싶어요. 저는 그냥 단순하게 대학과 군대 사이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간관계가 가장 중요한 것 같다고 정말 많이 느꼈었는데 제가 연애를 하던 알바를 하던 학교 생활을 하던 정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나 자신이 제일 중요하고 내 선택을 내가 가장 응원하고 존중해줘야 된다는 거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러지 않았기 때문에 좀 손해본 이런 경험 같은 에피소드가 있을까요? 손해라고 하기엔 제가 상처를 정말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말했던 것처럼 제가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제가 가져야 할 신념이나 가치관들을 세우는 것들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제 신념이나 가치관이 들어간 세계를 만들 건데 저랑 가장 비슷하다고 생각되는 캐릭터를 만들고 그 캐릭터들의 작은 마을들로 구성된 세계를 만들 거예요. 근데 그 마을들이 하나하나가 다 제 가치관이나 신념이 녹아있는 그런 마을들로 이루어져 있을 것 같아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중순에 6월달쯤에 전학을 갔었는데 그때 만나서 저를 챙겨줬던 친구들인데 제가 그때 사람에 대한 신뢰도도 정말 없었고 자존감도 정말 끝자락에 떨어져 있는 상태였는데 그때 그 친구들을 만나서 많은 게 회복되고 상태가 많이 좋아졌던 것 같고 두 번째는 대학교 1학년 생활에 거의 전부였던 윤재 오빠랑 아연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 오빠들이 제가 고등학교 3학년 생활을 하면서 그 친구들이 꺼내주지 못했던 제 성격들이나 뭐 그런 것들을 다 꺼내주어서 나머지 생활들을 좀 편하고 밝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나 자신을 가장 사랑하고 내 선택을 존중해주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함수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어떤 일이 주어져도 진짜 끈기랑 열정을 가지고 어떻게든 끝장을 보려는 성격이 있어서 함수의 x값을 대입했을 때 결과 y가 나오는 것처럼 어떤 일이 저에게 주어져도 저는 모든 답을 찾고 그 결과를 무조건 만들어내는 그런 것 같아서 저는 제가 함수라고 생각해요. 현재라는 경계에 위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금 이 순간을 지나야 미래가 오는 거기 때문에 그 경계에서 저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무래도 멀티미디어과이기도 하고 시각 디자인과 수업을 같이 해가지고 여러 가지 배울 수 있어가지고 좋긴 했는데 좀 한 가지 과들만 하는 과보다는 좀 실력이 떨어지지 않나 싶어가지고 좀 아쉬웠습니다. 요즘에는 이상하게 일러스트 쪽이 관심이 있어가지고 그쪽을 좀 많이 공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의 가치관이랑 그다음에 뭔가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싶은 내용을 담을 수 있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습니다. 저는 좀 캐릭터의 경계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 학교에 오면 학생에 대한 캐릭터가 있어야 되고 집에 가면 집에만의 캐릭터가 있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캐릭터의 경계 안에 있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지금까지 해왔던 작품들이 조금 더 성장한 거를 좀 느꼈고 그리고 제가 원래는 좀 소심한 성격이었는데 이제 학교에서 발표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이제 앞에 나가서 이런 점들은 좀 설명하면 좋겠고 이런 점에선 이런 제스처를 하면 좋겠구나 이런 거를 좀 더 많이 알아가는 것 같아서 네 그런 게 조금 도움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일단은 저는 사람이 느끼는 사랑에 대한 감정을 캐릭터 소녀를 하나를 탄생시켜서 이제 만들 건데 저는 이제 나무 판자 그거를 4개 정도 이렇게 디귿자로 이게 만들어서 처음에는 봄 배경의 느낌으로 이제 내가 이런 걸 많이 좋아하는구나 하는 걸 느끼고 여름에는 그 느끼는 걸 알았으면은 그거에 대해 빠졌고 가을에는 이제 슬슬 자신과 안 맞는다는 걸 깨닫고 겨울에는 이제 이거는 정말 나한테 안 맞는구나라고 하는 거를 그림으로 표현해서 놓을 거고 이제 가운데다가는 제가 캔버스를 구매해서 물감으로 직접 표현을 하려고 하고 사랑을 느끼는 감정이 연인한테만 느끼는 감정이 아니라 가족이든 뭐 동물이든 뭐 식물이든 물건이든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그릴 예정입니다. 저는 중학교 시절 때 미술 선생님이 제일 기억에 남는데 제가 그때까지만 해도 그냥 잠깐 취미로만 그림 그리는 걸 좋아해서
뭐 앞으로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할지 어떤 걸 해야 할지 이제 진로 같은 것도 잘 몰랐고 그런 시절이었는데 그 선생님께서 유일하게 저한테 좀 혹독하게 그림을 엄청 빡세게 잘 알려주시고 뭐 인생에 대한 뭐 위로 같은 것도 많이 해주셔서 그 선생님이 제일 그나마 제 머릿속에는 기억이 남는 것 같아요. 일단은 제가 만들어낼 수 있는 그림들을 보고 사람들이 많이 웃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는 제 인생사에 배려가 제일 최대로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배려를 최대한 많이 해주는 그런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퍼즐이라고 생각하는데 퍼즐이 이제 여러 가지 조각들이 있고 다양한 모양들이 있는데 저 또한 다양한 성격이라던가 모습들을 표현할 수 있을 만큼 멋진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도 잘해왔고 앞으로도 잘할 거고 일단 무엇이든지 하지도 않고 포기하지 말고 하고 후회하는 게 100배는 나으니까 앞으로도 엄청 열심히 살자. 저와 저 자신의 경계에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대학교를 졸업하면은 사회생활이 시작이 되고 이제 저 혼자만으로 이제 앞으로를 살아가야 하니까 그것 또한 자기 자신한테 달려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어떻게 하냐에 따라 어떻게 행동하냐에 따라 그것도 다 다르기 때문에 저와의 그런 경계 사이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비트코인 같아요. 왜냐면 가치를 아직 알 수 없기 때문에 비트코인 같습니다. 졸업작품 주제가 결정이 됐다면 그 주제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주제가 결정이 안 되어 있어도 뭐 어느 쪽으로 가고 싶다 이런 방향성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아직 확실히는 정해지진 않았는데 아무래도 제가 옛날부터 옷 브랜드를 제가 만들고 싶어서 아마 그쪽으로 그 약간 런칭쇼 같은 느낌으로다가 하고 싶습니다. 저는 남들이 저로 인해서 행복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어요. 준비와 출발 사이에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아직은 사회로 나가기 전이기 때문에 준비하는 과정이고 이제 그 과정과 이제 출발하는 이제 취업하는 사이에 이제 경계에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일러스트 그리는 거 좋아해가지고 집에서도 그냥 과제나 졸전 준비 그거 말고도 계속 그리는 것 같아요. 배운 거는 그냥 수업 시간마다 정말 많이 배운 것 같고 아쉬웠던 점은 1학년 때 약간 발표나 이런 수업이 있으면 제가 학교를 잘 안 갔어요. 좀. 그래서 다시 되돌린다면 그냥 그때는 다 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뭘 되게 열심히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은데 아마 이번에는 열심히 할 생각이라서 처음으로 열심히 하고 작품 보고 수고했다고 말해주고 싶어요. 과거와 미래의 경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간이 지금 제가 겪고 있는 현재니까 그 경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바다를 좀 많이 좋아해서 바다에
관련된 느낌의 테마로 디자인할 것 같고 더 뭐 더 한다면은 약간 좀 심플하면서 그런 식으로 좀 깔끔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취업과 아니면 공부 그 사이에서 있는 것 같습니다. 뭔가 내가 필요한 걸 더 얻을 수 있었고 더 많은 생각을 하게끔 나 자신이 좀 바뀐 느낌이었습니다. 3년간 학교에서 느낀 점이 있다면 아무래도 다양한 사람들이 좀 많았고, 그리고 이제 제가 원하던 디자인에 대한 그런 공부를 좀 많이 할 수 있었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사람이랑 이제 커뮤니케이션이나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좀 재미있는 사건도 많아서 약간 그런 게 아마 좀 추억에 좀 많이 남지 않을까. 그리고 또 저에 대한 이제 스펙이나 이런 것도 충분히 교수님이나 아니면 부모님의 지원으로 또 뭐 괜찮은 삶, 괜찮은 학교 생활 이런 게 이렇게 좀 지내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요즘 세대 관심사는 아무래도 유튜브로 좀 자주 보진 않고 가끔 보는데, 옛날 미술가 아니면 예술가 아니면 르네상스 시대 아마 그런 미술가에 대한 역사를 좀 보는데, 아무래도 디자인이 아마 그쪽에서부터 시초가 되기도 하고 그쪽에서 또 여러 가지 영감을 얻을 수 있어서 즐겨 보는데, 그쪽이 꽤나 재밌어서 그런 유튜브 영상이나 아니면은 이제 따로 미술가나 아마 그런 아니 현대 미술가에 대해서 좀 찾아보는 편이라 그쪽이 좀 관심사가 좀 많아요.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제가 평소에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비유를 굳이 하자면 양초 같은 느낌을 해야 되나? 이제 이렇게 개별적으로 있는데 누군가가 태워주지 않으면 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그런 느낌인데, 제가 하고자 하는 의지나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이제 그 주변에서 누군가가 좀 도와주거나 아니면은 또 케어를 해주지 않는 이상은 자체적으로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어서 그런 게 좀 저에 대한 정의로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평소에 제가 생각을 해봤는데 아마 군대 있으면서 꿈과 현실의 경계에 있지 않을까. 왜냐, 꿈은 자기가 이렇게 하고 싶은데 막상 현실은 그렇진 않으니까. 돈 문제나 인간관계나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되지도 않고, 뭐 자기가 이렇게 된다 해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할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아마 그런 걸 서로 조율을 해나가면서 아마 그런 경계의 삶을 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약간 좀 귀찮음에 좀 지지 않는 사람? 좀 하면서 지금보다 더 부지런하고 그렇게 귀찮음에 밀지 않고 좀 간단함과 좀 타협을 하지 않고 좀 더 자신이 이제 하고 싶은 대로 마음껏 해보고 싶은 그런 삶이 되고 싶습니다. 이제 미래에 내가 무슨 직업을 갖고 뭘 하고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가 정한 길이니까 그냥 아무각오로 버티고 좀 귀찮음에 이제 지지 않고 좀 제대로 된 이제 일을 하면서 좋게 지내보자. 대학교를 이제 들어갈 때가 이제 이게 숫자 치면 0이라고 한다면은 그때보다 한 5번 정도 정진하지 않았나, 그 경계에 있지 않나 싶습니다.